카리브해 중앙에 위치한 섬나라 아이티, 각종 뛰어난 경관이 아름다운 곳이지만 현재는 혼란스러운 무정부 상태에 놓여 있으며 전 지역에 출국 권고가 내려져 있어서 사실상 여행 금지 국가나 마찬가지인 곳입니다. 몇 차례의 심한 재해와 독재 정권을 겪고 난 뒤 아이티는 법보다 무력이 더 앞서는 나라가 되었는데요. 현재 이런 아이티 국토의 대부분을 지배하는 것은 어느 거대한 폭력 조직 갱단의 연합들입니다. 오늘 소개할 범죄 조직 G9이 바로 그 단체들 중 하나입니다. 아이티는 오랜 시간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았으며 프랑스로부터 독립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 다른 열강들의 간접적인 지배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아이티의 정치는 매우 어지러웠고 여러 차례의 쿠데타를 거쳐 군부 정권을 비롯해 독재자들의 집권도 있었는데요. 가장 유명한 독재자는 바로 프랑수아 듀발리에입니다. 1957년 당선된 프랑수아는 처음엔 괜찮은 사람 같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독재자의 면모를 드러냈으며 자신의 친위대인 통통 마쿠트라는 단체를 만들었는데요. 이 친위대를 이용해 정적들을 제거하고 반대파를 고문하는 등의 악행을 일삼았습니다. 이후에는 자신의 아들 장 듀발리에가 권력을 물려받습니다. 불과 19살의 나이에 독재자가 되었는데요. 아들 역시도 그에 못지않게 부패한 인물이었고 부패도 심각해서 아이티의 국가 예산보다도 많은 돈을 스위스의 비자금으로 보관하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결국 그는 분노한 아이티 국민들에 의해서 1986년 다른 나라로 추방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듀발리의 부자가 쫓겨나고 난 뒤에도 수많은 지도자들이 나왔는데요.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며 여러 지도자가 나왔지만 아이티의 정세를 잡기는 어려웠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이티는 자연재해까지 자주 입었는데요. 가장 피해를 많이 입혔던 자연재해는 바로 2010년에 일어났던 아이티 대지진이었습니다. 이때 혼란은 정말 극에 달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여러 나라에서 구조대와 봉사단체, 지원금 등을 보냈지만 현재까지도 재건되지 못한 구역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2016년에는 허리케인 매슈의 여파로 인해서 수백 명의 실종자와 사망자 등이 발생했고 간접 피해자는 200만 명에 달하는 큰 피해가 벌어집니다. 지진이 일어난 지 채 10년도 되지 않아서 또 한 번의 큰 자연재해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얼마 되지 않은 2021년에도 또 한 번 대지진이 아이티를 강타하면서 아이티는 저주받은 땅이라는 이야기가 돌기도 했습니다. 휘발유 가격이 1리터에 $5가 넘어가는 등 엄청나게 혼란스러운 상태가 계속되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렇게 혼란스럽던 2021년 와중에 또 한 번의 대형 사고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당시 대통령이었던 조브넬 모이즈가 자신의 관저에서 암살당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괴한들이 침입해서 그를 암살했던 것인데요. 총리가 그의 권한을 대신 맡기는 했지만 이렇게 혼란스러운 사태가 계속되다 보니 아이티는 치안 자체가 사실상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매우 위험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법보다도 위에 있는 집단이 나타났는데요. 바로 불법 폭력 조직 갱단들이었습니다. 이런 무법천지가 되어버린 아이티는 현재 국토의 90% 정도를 여러 갱단들이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큰 세력을 자랑하는 갱단들은 바로 G9이라는 갱단과 G-PEP이라는 단체입니다. 이 두 조직 외에도 많은 조직들이 난립하고 있다는데요. 그래서 현재 아이티는 갱단들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세력이 큰 것은 바로 G9입니다. 이 G9에는 전직 경찰과 군인들 또 전직 특수부대원들도 다수 포진해 있다는데요. 이 G9이라는 조직은 단순히 하나의 갱단이 아닌 여러 조직들의 연합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G9 조직을 이끄는 것은 바로 지미 셰리지에입니다. 8명의 자녀를 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던 그는 원래는 아이티의 전직 경찰이었다고 합니다. 질서 유지부대라 불리는 특수조직에 속해 있었는데요. 문제는 그가 현직 경찰에 몸담고 있던 때에도 이미 갱단 활동을 벌이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그가 연루되었을 것으로 가능성이 높은 사건은 바로 2018년에 벌어졌던 라살린 학살입니다. 이 학살은 포르토프랭스의 빈민가에서 벌어졌는데요. 다른 곳도 아닌 아이티의 수도에서 벌어진 이 학살은 불과 24시간 동안 70명가량의 사람들이 사망했으며 400여 채가 넘는 가옥이 불타버린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지미는 경찰에서 해고됩니다. 그는 이 학살 사건 말고도 2017년과 2019년에 일어났던 비슷한 학살에도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당시 그가 지휘한 것으로 드러난 이 학살극에서 그는 끔찍한 방법을 이용해 피해자들의 목숨을 빼앗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살아있는 사람을 산채로 불에 태우는 것이었는데요. 심지어 이렇게 사람을 불에 태우고 나서는 시신을 식인하기도 하는 등 아주 엽기적이고 충격적인 범죄까지 저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지미 셰리지에는 바베큐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는 이 별명을 얻게 된 계기를 필사적으로 숨기기 위해서 자신의 어머니가 어릴 적 고깃집을 했었기 때문에 바베큐라는 별명이 붙었다는 거짓말을 하고 다니기도 합니다. 그가 처음 G9의 리더가 될 당시에만 하더라도 이름대로 9개의 갱단이 연합한 연합체였지만 이후에는 그 수가 불어나 12개 갱단 연합체제로 증가합니다. 처음 포르토 프랭스에서 갱단 전쟁이 벌어질 때만 해도 G9은 95개가 넘는 수많은 갱단들 중에 하나였을 뿐이지만 점차 다른 갱단과도 손을 잡고 연합하며 현재는 수도인 포르토 프랭스와 그 주변의 약 80% 이상을 통제하고 있다고 하네요. G9은 2020년 6월에 설립되었지만 그 성장세가 무척이나 빠르고 강렬한 세력입니다. 이들은 주로 인신매매, 무기밀매, 그리고 불법 약물 밀수 등을 통해 세력을 불려나갔는데요. 이 G9이 유독 이렇게 크게 성장을 할 수 있던 것에는 또 다른 원인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것은 바로 정권과의 긴밀한 관계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암살당한 조브넬 모이즈 대통령은 이 G9 갱단과 긴밀한 동맹을 맺기도 했는데요. 자신의 정치적 반대파 혹은 정부 반체제 인사들에 대해 보복을 하는 도구로 그들을 사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G9이 벌였던 학살들 중에는 경찰 장비가 이용됐다는 인권조사 단체의 발표도 있었는데요. 이는 갱단이 학살을 벌이는 것도 모자라서 경찰이 이들의 학살을 눈 감아주고 돕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 암살 역시도 이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는 자신의 정적을 숙청하는 것도 모자라서 IT의 고위층을 전부 끌어내리기 위해 불법 마약 거래 명단을 미국에 제공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이것을 눈치챈 IT 고위층에서 해외 암살자를 고용한 뒤 대통령을 제거하기로 모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조브넬 모이즈는 그렇게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일반 국민들은 엄청난 불안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갱단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고만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IT의 엄청난 빈부격차 때문입니다. IT의 극심한 빈부격차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한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진흙쿠키라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인터넷에서 종종 진흙쿠키에 관한 언급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언뜻 듣기엔 표면의 질감이 진흙 같은 쿠키가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이 진흙쿠키는 말 그대로 진흙으로 만들어진 쿠키입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진짜로 먹는 용도로 쓰입니다. 진흙쿠키의 제조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진흙을 체에 쳐서 고운 입자만 걸러낸 다음 물과 섞고 그 안에 소금, 버터, 밀가루 등을 조금 첨가한 다음 잘 반죽한 뒤 모양을 내서 햇빛에 말리기만 하면 됩니다. 심지어 소금이나 버터 같은 것도 넣지 못해서 그냥 진흙으로만 만드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물론 당연히 흙이니까 소화도 제대로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대다수 빈민들은 제대로 된 먹을 것을 살 돈이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먹고 복통을 호소하기도 하며 어린 아이들의 경우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특히 2010년 대지진이 벌어진 이후에는 더욱 먹을 게 없어지고 부족해지다 보니 이런 진흙쿠키의 수요가 그나마도 늘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즉 IT에 거주하는 대다수의 빈민들은 음식조차 아닌 진흙을 먹고 살아가야만 하는 처지입니다. 이 진흙쿠키는 IT 빈민들의 상징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빈부격차가 심각하게 벌어져 있다 보니 빈곤층에서 갱단에 합류하는 경우가 많아서 오히려 갱단들의 수는 점점 늘어난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 정도까지 되자 결국 세계 여러 나라에서 IT와 G9에 대해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미국 재무부는 학살 및 불법 약물 밀수 혐의로 리더인 지미 셰리지에에게 제재를 가하기로 했으며 2022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도 IT 및 지미 셰리지에를 규탄하고 자산 동결 및 금수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합니다. 당연히 그는 이런 제재와 처벌에 대해 항의했는데요. 2022년 IT의 총리였던 아리엘 앙리의 사임을 요구하며 발회 연료 터미널을 갱단들이 장악해버렸습니다. 약 1000만 갤런 이상의 휘발유와 80만 갤런 이상의 연료를 전부 중단시켰기에 학교를 비롯해 병원까지도 운영이 취소되었습니다. 게다가 2024년 3월 지미 셰리지에는 갱단에게 명령하여 IT의 교도소 2곳을 습격하도록 지시합니다. 이 교도소 습격으로 인해 약 4,700명의 수감자가 탈출하고 교도관 12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고 전해집니다. 이것도 모자라 지미 셰리지에는 총리가 계속 버틸 경우 국가적인 내전을 일으킬 것이라 경고했는데요. 결국 이에 버티지 못하고 총리는 사임을 선언했습니다. 사실상 국가 총리도 이들의 협박에 굴복했으며 더 이상 이 갱단을 막을 방도가 없어 보입니다. 물론 모든 IT 국민들이 G9을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느 지역에서는 자경단을 조직해서 경찰과 연계해 갱단을 몰아내자는 선언도 발표했습니다. 시민들도 그동안 참았던 것이 터졌기 때문에 단순히 시위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총기나 무기를 사용한 전면전도 불사할 듯해 보입니다. 현재 IT는 완전히 무법지대라고 합니다.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4년까지 단 1년 만에 갱단들에 의해 숨진 사람이 6,000명, 피난민의 수는 약 30만 명이 발생했다고 하며 사실상 무정부 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에 이렇게 갱단들의 전쟁이 계속 지속된다면 거의 국가 멸망급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갱단의 리더 지미 셰리지에는 정부를 전복시켰지만 자신은 대통령이나 총리가 될 생각은 없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자신이 원하는 인물을 내세운 다음 뒤에서 권력을 조종하고 호의호식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기구 등에서 구호품을 IT로 보내고 있지만 이 구호품마저도 갱단에서 가로채고 있다고 하네요. 지미 셰리지에와 그의 조직을 보고 있다 보면 카르텔들이 난립하는 멕시코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현재 IT는 G9 그리고 경쟁 집단 G10 말고도 거대한 갱단들이 더 존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연 위기에 놓인 IT는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세계의 범죄 조직 IT G9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미스터리 어떠셨나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채널에 방문하셔서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해보세요.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